안녕하세요. 생애 설계를 강의하는 전직 지원 컨설턴트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인생 2막 이것만은 피해갑시다. 황혼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생애 설계 6대 영역 중 가족관계,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설문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는 황혼이혼, 성인자녀 부양, 부부의 중대 질병, 금융사기, 창업 실패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부부 모두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가장 타격이 큰 황혼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혼이혼에 관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60이 넘은 어느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그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혼 수속을 맡았던 변호사와 함께 통닭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통닭이 나오자 할아버지는 평소에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던 날개 부위를 찢어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변호사가 보기에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정성스러워 보였는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아주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마구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지난 30년간 늘 그래 왔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어. 결국 이혼하는 날까지도 변함이 없네. 내가 좋아하는 다리는 한 번도 준 적이 없고 마지막까지 날개를 주다니. 당신 지금까지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엔 할아버지가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지난 30년간 꾹 참고 당신에게 양보했던 건데 어떻게 이혼하는 날까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화가 난 노부부는 서로 씩씩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네.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만 주면 아내도 좋아할 거라고 짐작만 했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날개를 떼어주어도 항상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아내가 서운하기도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사과라도 해서 아내 마음이나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할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에는 아예 배터리를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날개 부위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렇게 내게 마음 써준 것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섭섭했을까. 헤어지긴 했지만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더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했던 마음이나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큰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에게 전화했지만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아서 화가 났나 생각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간밤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할머니는 황급히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돌아가셨습니다. 핸드폰에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어때요? 짠하지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배려가 없다면 유지될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황금 언어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지금까지는 아내에게 미안해를 가장 많이 한 것 같고 다음이 고마워이고 사랑해는 몇 번 안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안해만 가지고는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가 미안한데? 라고 되물으면 마치 현재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로 해석되니까요.
저는 제 아내와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라는 한 종에 속하지만 원래는 사자와 호랑이 같이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종이었는데 인간이라는 카테고리로 억지로 묶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이런 생각은 남자와 여자 중 누가 옳고 그르고 남녀가 서로 성격이 맞고 안 맞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면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드는데 60세 이상 여성의 이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여성을 기준으로 한 황혼이혼 건수는 2019년 11,398건, 2020년 12,793건, 2021년 14,57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이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10.3%, 2020년 12.0%, 2021년 14.3%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절대적인 발생 빈도수는 많지 않지만 황혼이혼을 하게 되면 갈라선 두 분 모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몸바쳐 일해왔던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과거엔 몰랐던 소외감이나 상실감,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간에 잔소리도 많아지고 크고 작은 갈등을 자주 겪게 됩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셔야 합니다. 삼식이라고 하죠. 저도 정년퇴직 후 1년 정도는 실업급여 받아가면서 무의도식하는 삼식이 생활을 했지만 오래 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바이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날입니다. 발령 소식을 아내에게 전하자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내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술 한잔하는 것을 과하게 좋아하니까 술을 못 먹는 중동 지역으로 발령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온 것이랍니다. 하지만 아내가 잘 몰랐던 거죠. 두바이는 외국인의 경우 호텔 내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바에서는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고 장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알코올릭 드링크 라이선스가 있으면 몇 군데 안 되지만 리커 스토어에서 술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지만 술을 마실 수 있는 여건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사진은 처음 라이선스를 받아 리커 스토어에서 당당하게 술을 사고 기분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라이선스를 받으려면 8가지 서류 준비해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고 매년 갱신해야 해서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저의 경우 현지에 부임해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받은 것이 알코올릭 드링크 라이선스입니다. 아내의 바람과는 다르게 두바이에 주재하는 4년 동안에도 꾸준히 현지 주재원 또는 출장자들과 어울려 술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안해, 이해해줘서 고마워의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앞의 노부부 사례에서 보셨듯이 부부관계도 항상 소통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노부부 두 분 모두 배려하고 양보는 했지만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원만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말은 골라서 해야 되며 절대로 성격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부부관계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셋째,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주 표현하셔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당연하다고 다들 생각하면서도 몸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원칙입니다. 오늘 한번 아내에게 또는 남편에게 사랑해라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노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황혼이혼만큼은 피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2막 이것만은 피해갑시다 황혼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부부관계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관심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보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 개발과 영상 제작을 위하여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